네, 화요일 이슈와이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좋은 아침이긴 한데 일단은 우리 증시 이야기를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국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도래가 됐는데요. 실적 발표 시즌에 열세를 쥐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까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는데요. 무려 17분기 연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현재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M7, 매그니피션트 그 7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뚜렷하지만 이전보다는 증가 속도가 상당히 좀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만 실적이 좋아질 뿐이지 나머지 전체 하이테크 대기업들의 실적들은 그렇게 그 시장 눈높이를 충족하기는 조금 현재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 시즌 동안에 하이테크 대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눈높이 이상 나와야지만 주가를 끌어주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사상 최고를 쳤지만 대기업들 같은 경우, 하이테크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고점을 회복하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가 됐습니다. 하이테크 주가의 우회성 자체는 좀 훼손이 되지 않을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는 애플을 제외해서는 조금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 자체는 좀 축소되는 기조라서 큰 기대는 좀 되지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이 자금 또한 좀 집중을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도세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이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 전 세계 지수를 보면 지난 1년간 무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란 상태고요. 특히 지난 9월 달만 하더라도 2.2% 정도 이례적으로 계속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를 보면요. 선진국 증시는 1.7%, 신흥국은 6.4%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신흥국의 그 증가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중국 증시가 V자형 반등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흥국 증시 쪽의 자본 유입은 중국 증시로 빠르게 유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현재 중국 증시로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홍콩 증시를 통해서 중국 물들, 특히 ETF 쪽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증시를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고요.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이 높지만 중국 증시는 선진국 증시와 달리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0.34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는 선진국 증시, 특히 미국 증시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다른 나라 증시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중국 증시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 특히 ETF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중국의 ETF 상품에 정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 중국 증시 자체를 주목하는 부분인 이유가 지금 미국과는 좀 서로의 주가 움직임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조금 대안 투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5일 대선이 이제 3주가량 남았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높았었는데 오늘 살펴본 소식은 또 경합주에선 동률이 이루고 있다. 정말 접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판세는 지금 어느 쪽에 기울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전국 지지율은 현재 해리스가 0에서 한 2% 정도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선의 가장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경합주 7곳에 대해서는 판세가 상당히 좀 혼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리스가 현재 이 지역에서 우세를 상실하는 것은 바이든과의 차별화에 실패했고요. 각종 토론회에서 나올 때 자신감을 상실했던 점, 그리고 낙태와 관련된 이슈를 바람몰이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상당히 좀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참 이상하게 다른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판세를 뒤집을 만한 바람이 전혀 불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는 미국 사회 극도로 분단된 모습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는 이런 분단이 통합과 치유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쪽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부활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대선 판도는 극명한 색깔론으로 좀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이 불 수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번 대선의 특징 자체가 어느 후보에게도 큰 바람이 불지가 않는다는 점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 사회 분단 현상으로 인해서 과거 같으면은 분명히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이벤트가 또 사건, 이것이 좀 기존 지지층 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분석이 현재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대선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의 결정이 조금 승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선 판도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고요. 누구도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마이너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대선과 관련된 키를 쥐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들의 숨은 표심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양당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서는 이런 정치, 대선에 무관심한 세력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SNS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봐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를 활용해서 AI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 수준별, 인종, 종교, 가정관계, 취미, 기호에 맞춘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마지막 승부수를 쥐고 있는 이런 마이너리티 5만 명을 누가 자기 편을 끌어당기기는 이런 시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는 가가호 직접 방문하면서 정치 선전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표를 쥐고 있는 이 5만 명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이번 대선에서는 좀 키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펜실베니아와 같은 좀 격전주에서 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재집계가 반복이 되고 그 뒤에 만약에 법정 투쟁으로 좀 파급이 될 경우에 대선 결과 판명이 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민주주의까지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워낙 판세들이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분단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2주간 미국 극장가의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넘버원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11월 미국의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에서도 요약본이 나오고 있는데요. 줄거리로 보면은 현재 미국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파시스트적인 정권을 운영함에 따라서 이에 반발하는 서부 세력이 정부군과 내전을 벌인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불복 사태가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가 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유권자의 68% 정도는 선거 뒤에 폭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의 이런 정치 상황들 보면은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라고 있습니다. 폴리티크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게 200년 전으로 현재 급속하게 후퇴하면서 미국 정치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그림은 미국인들의 정치적 효력감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정치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그 반대 정당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이런 그 감정 악화가 의회 대립을 심화시키고 미국의 정치라든지 경제에도 이런 그 분단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후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권위주의 정부 형태를 띠면서 세상이 조금 혼란해질 가능성도 미국인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혼란이나 폭력, 이렇게 대선 불복 시위까지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할 것이고 권위주의 정치로 조금 더 기울어질 가능성까지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중국 쪽으로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